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격적으로 병원명을 어제 공개했죠. 자택이나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격리 대상자 2,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김익중 교수님을 연결해서 메르스 사태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드디어 병원명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무려 18일 만인데요. 평택성모병원, 그 뒤로 24개 병원, 특히 삼성서울병원을 공개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 했을까라고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병원명 공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제 대상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면은 불안감을 훨씬 덜 느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고 그게 또 방역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까지는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그리고 또 질환을 평소에 앓고 있던 남성들이 주로 메르스 환자 확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오늘은 10대 감염자가 첫 번째로 발생이 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자 가운데 10대 고등학생인 67번 환자. 이 환자가 국내에서는 10대 메르스 환자로 처음 발생이 됐는데요. 자,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10대로까지 번지는 거냐.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메르스는 중동 지방에서 대부분 환자가 발생했었고요. 다른 나라는 대개 방역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처럼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지방의 통계를 보면 대개 세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망률이 한 40% 정도 된다라는 거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염력이 그렇게 세진 않다. 네. 환자하고 2m 내에서 1시간 정도 있어야 전염이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에서는 좀 거의 안 걸린다. 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중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통계는 따로 구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또 네. 유전자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양상을 보면 사망률은 중동보다 좀 낮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감염력은 중동보다 좀 높지 않나. 그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겨서이냐 네. 아니면은 병원 환경 같은 게 우리가 훨씬 더 좁고 많은 사람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쨌거나 감염력은 이전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좀 강한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에서 중동에서도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통계적으로 훨씬 덜 걸린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케이스가 아직 없어서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어린이에서 안 걸린다라고 돼 있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네네. 어른에 비해서 좀 적게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도 어린이가 원래 바이러스의 특성상 덜 걸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덜 걸렸던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망률은 중동보다 낮고 그렇지만 감염력은 중동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좀 덜 걸리긴 하지만 안 걸린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한국적 메르스 특징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 네.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인상은 제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지역하고 우리를 좀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뭐 상식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좀 따로 구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중동 풍토병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병이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그 감염력이 굉장히 많이
물론 초동에 실패한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막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이게 보면 처음에는 수도권에 그러니까 평택 성모병원에서 그다음에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그리고 병원 대 병원 감염으로 그리고 병원 밖의 감염으로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게 지금 계속 전파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어젯밤에 새로 발생된 환자들이 지금 감염 경로가 모두 확인이 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어제까지는 일단 추적이 다 됐습니다. 네. 추적이 안 되는 환자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한 환자가 발생하면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봐서 네.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시작됐다는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 환자 전체를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좀 새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어제 나온 환자 중에서 관리 대상이 아닌 사람인데 확진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도 추적은 됐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네. 감염이 된 그 감염 경로는 추적이 됐었는데 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관리가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지역사회 감염자도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환자 수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택에서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데 네. 이분들이 다 지금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전부 집에 있을까? 네. 또 급한 일이 있을 그리고 수 이제 있죠. 나갈 수밖에 없는. 예,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게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경우에는 3차 감염자가 닷새 동안 그냥 방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이제 그 KTX 타고 부산 가셔서 부산에서 또 닷새 동안 지하철 타고 또 택시 타고 또 동네 근처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지금 어느 시간대에 부산 지하철을 타시고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시간대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예. 사실상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는 중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놓치고 있는 환자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 관리해야 될 환자 수는 더 많아질 텐데, 네. 예, 그거를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용량이나 역량이 되냐, 네. 이런 거가 걱정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쨌거나 좀 뒤늦긴 했지만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환자를 다 관리를 해서 방역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만일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 기준으로 벌써 격리 관찰자가 2,3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이 종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 추세가 꺾여야 됩니다. 이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꺾이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리해야 될 환자 수가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정부가 이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서 2배 이상 증가하면은 관리가 어렵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 아직은 확정적으로 지금 방역이 뚫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뚫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러면 만약의 사태, 만약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의학 전문가로 보실 때 만약의 상황,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면 지금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방역 당국이 환자 발생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 방역이 뚫렸다라고 인정이 되면, 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가 발생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방역이 뚫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상황이 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일단 경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국가 신임도에 네.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네.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찾는 일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로 꼭 와야 될 사람들마저도 이제 안 오는, 네.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인이 또 외국에 가면 굉장히 또 이렇게 격리를 당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을 막는 마지막 디펜스는 개인 위생에, 그리고 이제 치료, 네. 개인 위생과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자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들게 될 거고, 네. 게다가 지금 사망률이 보통 이제 뭐 독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증세도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증세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세가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이 오고 이렇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솔직히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냥 네. 손만 열심히 씻으면 되나? 이런 무기력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그저 손만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손만 열심히 씻고 있다.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환자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네. 공기 전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그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완전히 배제는 못 하거든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확언은 완전히 못한다. 배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걸 지적을 하고요. 공기감 전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지금 그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중동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네. 환자하고 2m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 이상을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좀 감염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2m 이상 거리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면 이건 공기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학교들의 수업하는 과정 전부 다 2m 안에 다 있는 거고, 네. 영화관 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마트. 모이는 일 자체가 이게 지금 위험한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다들 대도시 그렇죠. 도심에 몰려 살기 인구 밀도 때문에. 예. 그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상 국가적 재앙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전염 감염 전염 그러니까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쉬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인데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지금 이제 정부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만 네. 환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서고 네. 지금 1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지금 방역 당국은 대부분 환자의 감염 경로들을 추적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진행도 되고 있기도 하고 일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감염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망률은 어차피 통계가 쉽게 나오니까 그거는 네. 뭐 계산하면 되는 거지만 감염력이 정말로 중동 지방과 같은 정도의 감염력을 갖고 있냐 네.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감염이 더 잘 되는 상태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방역 당국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그거를 지금 공개해야 된다. 감염력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방역 당국이 예, 반드시 예. 공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이제 정보 공개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네. 정보 공개하고 나면은 이제 항의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파장도 있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 리스트도 지금 어렵게 공개를 했는데, 네. 감염력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는 또 굉장히 큰 부담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 끝까지 못 숨깁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그거를 공개를 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감염력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쯤에는 지금 국민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밖에 나갈 때. 그렇죠.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알려면 감염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네. 이 감염력 평가를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역학조사한 결과 환자 한 명마다 어떤 상황에서 감염되는지를 지금 확인을 했을 테니까 네. 어떤 경우에 감염되는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여 있을 테니까 감염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좀 중간 결론이라도 내리고 있을 거다 저는 봅니다. 네. 그거 내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메르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염기 서열 구조 분석은 다 끝났을 거고요. 국가 외국에서도 예. 이제 다 정보가 왔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됐다면 방역 당국에서 보건 당국에서는 반드시 감염력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 이거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밝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어쨌거나 뭐 지금 병원들 발표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그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결단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거는 밝히고 그걸 밝힌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환자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역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뭐 후폭풍이나 뭐 다른 영향 이런 것들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 이거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방역으로 이 환자 발생을 차단하는 거가 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그냥 내놔라 네. 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가만히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지금 요새 같은 상황에서 다들 영화 감기처럼 우리도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공식 집계를 보면 어제까지 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남성이 한 64%, 그러니까 약 한 10명 중 6명 정도는 남성, 그리고 그중에서도 연령이 높은 남성들이 이 메르스에 취약한 걸로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케이스가 남녀 성별 차이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케이스가. 네, 그래서 뭐 여자는 좀 덜 걸린다 이런 얘기 하기에는 지금 케이스가 좀 적고요. 네.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음. 좀 더 케이스가 모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질병이 있는 노약자가 더 취약하다라는 것도 모든 질병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망률이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망률은 중동에서 얘기한 것처럼 40%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감염력이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관한 진실을 그 정보를 정부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좀 국가사회적으로 총력전을 벌여서 빨리 이 병을 좀 퇴치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삼성 서울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택 성모병원에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이 또 제일 많은 환자 수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이 메르스의 숙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염 환자가 만약에 그 병원에서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 이것도 좀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네. 일단 그 환자가 응급실에서 2박 3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응급실에서 2박 3일 있어야 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그 문제이기도 한데 네네. 너무 많은 환자들이 유명병원에 집중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병실이 없어서 네. 응급실에서 그냥 대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자 근처에 많은 사람이 오갔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지금 전염이 아주 폭발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기저에는 또 공공의료가 약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중에서 공공의료가 제일 낮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격리병실도 적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가 좀 강력하게 거치해주고 돼야 되는데 지금 공공의료가 굉장히 낮아요. 전체 의료 중에서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적고요. 네. 이 사립의료원들, 병원들은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거든요. 격리병실 만들고 음압 격리병실 만들고 이런 거가. 네네. 그래서 공공의료가 좀 낮다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유명병원에 환자들이 아주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환자 전체를 수용을 못하고 응급실에서 대기 상태로 몇 날 며칠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의료 문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런 환경에서 또 지금 결정적인 잘못은 물론 삼성병원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사후 관리 보면 이제 좀 놓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환자를 추적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병원이 이 환자가 지금 평택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역 체계에서 그거를 삼성병원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플러스 방역 당국이 제일 큰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삼성병원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사후 대책에서 보면 좀 허술한 부분들이 꽤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난받는 건 뭐 피할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삼성병원의 그 35번 환자, 그러니까 의사죠. 서울 삼성병원의 그 의사, 이 35번 환자도 거기에 14번 환자가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이 환자에 대한 그 처리,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혀 안 됐다는 것이고 오히려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2시간 동안 이 환자를 방치했다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의료인들은 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희 일반인들은 좀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제가 삼성병원 편을 들고 싶은 이런 건 아니고 예. 또 의사들 입장을 대변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이제 환자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네. 그 호흡기를 일으키는 질환 바이러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세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폐렴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네. 그래서 그 증상만 가지고 이거를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 방역 당국에서 통보가 늦었다는 거, 그 네. 환자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큰 문제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의 어떤 실제 감염 경로가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또 정부에서 그동안 대응해왔던 기조하고 완전히 바꿔서 총력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뭐 그리고 이것이 사실 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조처로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설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어요. 네. 예, 지금 그 뭐 다른 분들도 되게 다 인정하시는데 네. 예, 지금 방역 당국이 물론 이제 환자 추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네.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사실 병은 광고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네. 병을 숨기면 병이 커집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쉬쉬하고 현상을 계속 이렇게 숨기고 뭐 하여튼 그 정보 공개 안 한 게 제일 저는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인제사 그 중에서도 일부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아직도 공개 안 하는 것들 네. 그거 공개 빨리 해야 돼요. 네. 감염력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네. 빨리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그 행동 지침 네.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도 그 얘기를 하셨던 난 정말 공감해요. 네. 약간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이 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게 맞습니다. 네. 약간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필요한 조치가 모두 포함이 되죠. 네. 2009년 신종플루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미플루라는 약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그 치료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메르스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메르스에 걸리면 치사율도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약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예방도 또 치료도 이런 것도 지금 완전히 다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교수님 이 점은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치료가 없다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네. 일단 이제 항바이러스제 쓰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좀 있는 거고요. 네.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네. 환자 치료 방법은 그렇게 그 특이한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면 숨을 쉬게 해주는 거죠. 인공호흡기 달아서. 네. 그리고 이제 콩팥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인공심장으로 해서 유지시켜주고 해서 시간을 끌어줘서 그 환자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들 네. 그런 방법들이 지금 있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치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네. 사망자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특이한 그 바이러스를 잡는 약들이 지금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치료 효과도 좀 기대보다 좀 낮은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가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들도 다 효과가 있고,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지금 사망률이 중동보다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의료를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나오고, 네. 굉장히 고열과 이런데 환자가 시달리고, 네. 낫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 게 분명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메르스 관련돼서 좀 개인 행동 지침, 개인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팟짱의 수많은 애청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가가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좀 방어는 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 방송을 특히 어머님들께서 많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좀 개인 행동 요령, 개인 행동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자신 없는 부분이 전염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면 네.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거 가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고,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병은 그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신종플루랄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네. 손 씻고 마스크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행태를 보면 아직 지역사회 감염은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행동 지침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 씻으라는 얘기도 방역 본부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지침을 내린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지침을 좀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역사회 감염이 입증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약간 과잉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글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피할 길이 없지 않나라는 그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좀 그 글을 쓴 건데, 어쨌거나 지금 감염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감염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손 씻기와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불안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어저께 마스크를 하고 나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덥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그거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방역 당국이 꼭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염력에 대한 그 사이에 연구한 조사한 결과가 있을 테니까 국민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판단이 좀 자신이 없어서 데이터도 없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약간 과잉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분명하고도 바른 감염력 데이터를 빠른 시기에 내놓아서 국민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줘야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